자, 예정대로 기준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서 시장의 기대치는 한풀 꺾인 상황이죠.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올라가더라도 꺾였다가 올라가는 그런 조정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마냥 상승을 외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계속 강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기대치가 꺾인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까지 89K를 버티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89K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92K 위에까지 올라와야 롱 장세가 시작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고점을 높이긴 했는데 이때도 고점이 동일했죠. 거의 어제와 그제도 고점이 동일했죠. 그럼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고점을 한번 높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크게 밀렸다가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좀 적기는 한데 아무튼 고점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치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중요 채널을 어디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12월 11일 오후 4시를 지나고 있네요. 자, 정확하게 12시간 전에 기준금리가 발표가 됐죠. 그 뒤로 시장에 낙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낙폭이 제 예상보다도 더 적어요. 더 적다는 것은 추가적인 그 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정이 끝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9K를 버티는지도 중요하겠지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제가 매매를 할 때는 매매를 해야 된다. 좀 쉴 때는 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적극적으로 매매할 때는 매매를 하고 쉴 때는 쉬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에 쌓은 노하우들 영상에서 계속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풀어드리는 노하우 값은 이 좋아요 하나로만 받을 테니까 말이죠. 자, 물론 이따가 영상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취소하셔도 좋으니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저께 관점에서는 시장은 롱을 가리키고 있지만 흐름도 다 좋지만 하락 시에 92K를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못 버티면서 96K와 98K 도전조차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관점이 틀렸냐라고 했을 땐 이렇게만 봤을 땐 틀렸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어저께 관점에서 그런데 어저께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흐름을 보일 때는 빅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항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대치가 꺾일 수가 있다 보니까.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 선 위로 종가를 마감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면서 이런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들이 무조건 100% 맞다. 이건 솔직히 어렵죠. 왜냐면 장기적으로는 저는 롱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패러렐 채널, 심리가 담긴 이 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결국 이 선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버틸 구간만 잘 버티면 다시 한번 롱장세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제가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고 이 결과가 좋아야 제 말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뒤따라 오잖아요. 자, 이 결과값은 제가 또 스터디룸에서도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물론 제가 어저께 롱을 들고 가고 있다가 흐름이 꺾일 것 같아서 다 정리하고 지금은 포지션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매매를 쉴 때에는 좀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타점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룸도 이따가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기대치가 꺾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내년도 가이던스 2026년 전망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오늘 새벽에 미국의 중앙은행 FED가 2025년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시장에서는 인하 그 자체보다 향후 정책, 즉 가이던스에 훨씬 더 주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이 바뀌고 시장은 왜 긴장을 하고 있는지, 물론 긴장을 하더라도 저는 롱을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자, 이번에 25bp 인하가 됐잖아요. 하지만 예고된 일이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는 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고 이게 현실화가 되게 되면 시장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빠져나가자.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수도 있고
기대치가 꺾이면서 매도세가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하 자체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었고 지금 낙폭은 보여주고 있지만 충격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거.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와 함께 발표된 이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이걸 SEP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연준의 시각입니다. 관점이겠죠. 점도표를 포함한 이 SEP에 따르면 2026년에는 오직 한 번에 추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제시됐다라고 하죠. 이 덕분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진다. 이런 낙관적인 해석보다는 올해 인하가 종료가 되고 내년은 중립 또는 상황을 봐서 내리겠다 아니면 유지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내년도 전망치는 매파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회의 직전까지도 인하 확률은 상당히 압도적이었지만 점도표와 향후 언급 가능성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가 다소 엇갈린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는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게 사실이지만 가이던스는 시장의 미래 기대를 바꾸는 프레임입니다. 만약 연준이 더 인하가 없는 중립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투자자들은 내년에 경기 둔화와 함께 기업들의 수익 악화 이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가격적인 충격이 있다는 거죠. 즉 금리 인하라는 이 단기적인 호재가 금리 자체의 추가 인하 거부나 더 보수적인 스탠스로 바뀐다며 채권이나 달러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그리고 코인 시장까지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 이걸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이번에 25bp 인하는 예상된 이벤트였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나왔어요. 물론 50bp 인하가 됐으면 엄청나게 올랐을 가능성은 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은 연준이 내년에도 과연 금리를 낮출 것인지 아니면 중립 또는 매파로 돌아서면서 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올리면 좀 시장 충격이 클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시장은 지금 그 방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적인 이벤트는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하는 맞아떨어졌지만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12월, 내년 1월 뭐 이럴 때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기자회견이나 연설에서 어떤 내용의 스탠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제 자, 내일까지 89K를 버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89K이며 이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면서 이 양봉이 기준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캔들의 가운데 가격, 이전에도 낙폭을 보일 때도 버텼죠. 이번에도 이걸 버티면서 올라올지 아니면 이걸 체크를 하지 않고도 올라올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체크도 안 하고 내일까지 아니면 모레까지 92K 이상까지 올라오는 종가 마감을 한다며 시장의 기대치가 한풀 꺾였다가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어떤 걸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 관점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이유를 딱 차트를 보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6번째 상승 패러를 저항 맞으면서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우리가 91.5K 이 안에서 이 가격대에서 들어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6번째 상승 패러를 저항을 강하게 맞으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결국에 다음 지지 라인 때 제가 이때도 계속 강조드렸죠.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한 번도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지 체크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냥 올라간다면 96에서 98K까지 이렇게까지도 올라간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예상되는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91.5K와 92K는 이 양봉이 있잖아요. 이 양봉의 중간 가격대입니다. 92K는 이전에 저항을 맞았던 구간.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 안에서 머물다가 한번 반등이 나왔었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저항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체크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는 관점 2번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기대치가 산층 올라오면서 91.5K와 92K 이 안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온 다음에 이걸 지지를 한 번 더 체크하고 올라타면서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우리가 이럴 때 들어갈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항 맞을 거 저항 맞고 지지 받을 거 지지 받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때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저항선을 한번 돌파하고
돌파하고 나서 지지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지지를 체크해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결국 결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91.5K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91.5K에 대한 지지가 나온다면 1차 TP를 93.8K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는 정말 빅롱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고점을 높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타점이나 아니면 1차 TP가 안 오고 밀릴 때에는, 그리고 1차 TP가 오고 나서 2차 TP를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들을 잡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는 이때 일이 있어서 매매를 못했는데, 제가 매매를 항상 하는 건 아니죠. 왜냐? 수익을 쌓아놨기 때문에. 물론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스터디룸도 입장하는 방법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올라타더라도 한번 내려갔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죠. 물론 저는 관점 1번 확률이 80% 정도? 그런데 지금 4시간 봉이나 아니면 다음, 또 다음, 여기서 계속 머물면서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면 한 차례 크게 밀었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일단 89K는 이전에 기준봉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이 4시간 봉의 가운데 가격이고, 두 번째 하락 패러렐 중심은 이 점선이거든요. 자, 이 점선을 보시게 되면 어떻죠? 이전에도 저항을 맞다가 돌파하고 지지받았다가 여기서 저항을 맞다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지를 한번 체크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점 1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항은 돌파하며 지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지가 형성이 안 되면 다음 지지 라인까지. 물론 이 6번째 상승 패러렐의 중심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점 1번 확률이 높지만 한 차례 롱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빠지다가 89K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번 크게 밀 거거든요. 이 저점과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올라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 저점을 스탑로스로 걸어두고 들고 가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롱 물량들 정리하고 들어 올리는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땐 한 20%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4시간 봉과 다음 4시간 봉 마감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시점에서 89K 저항 맞고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들어 올릴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전에도 이 가격대 밑에서 종가 마감한 적이 없죠. 그렇다면 이 이상에서 종가를 마감해야 그나마 반등할 수 있고 상승할 수 있고, 물론 이때 1차 TP를 그렇게 높지 않게 잡으시는 게 좋은 게 한 차례 밀었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매물대 맞을 거 맞으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1차 TP를 적정선에서는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빅롱이 찾아올 것 같다면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들을 잡아드리면서 시나리오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자신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제가 예상하던 그 시나리오 안에서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이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렸어요. 자, 이 보조지표를 보시면 이 신호가 뜨기 전에 깃발 신호가 딱 2개 나오죠. 그러고 나서 셀 신호나 바이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셀 신호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손절가, 아래는 이익절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익절가에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에는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 타점이 나오면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타점을 통해서 저도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쌓고 있기 때문에 정말 타점이 괜찮은지 확인하시고 매매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공유받는지, 그리고 이 스터디룸 입장은 또 어떻게 하는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구글 폼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이 구글 폼에서 제 이름, 이무혁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글 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걸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요즘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받아보실 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트레이딩 교육법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자책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트레이딩 노하우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보조지표도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플래그 신호가 뜨고 바이가 뜨든 셀이 뜨든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이 기준인데, 자, 셀 기준으로는 밑에가 익절선이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딱 익절가가 도달이 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엔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시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 룸에서도 보조지표를 통한 타점이 나왔을 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은 스터디 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체크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양식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 이름이 안 보이거나 이 구글 폼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로 뭐 스터디룸 입장하실 분들은 스터디, 뭐 보조지표면은 뭐 보조지표면 보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딱 봤을 때 알아보기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치가 꺾였기 때문에 예상된 이벤트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살짝의 조정은 염두에 두고 봐야 됐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지만 이게 조정이 끝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닐 수가 있겠지만 내일까지 89K를 버티거나 모레까지 92K까지 올라온다면 롱장세가 좀 크게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질 때에는 종가를 보면서 현물을 담으셔도 좋고, 물론 시장 흐름이 꺾일 것 같다면 그때는 뭐 현물은 종가로 담되 시장 상황에 맞춰서 뭐 숏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고점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12월 방향성이 잡힐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관점들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놓치지 마시라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